오늘 또 오랜만에 모셨죠.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장렬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제가 지금 다시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냐 막 이러신 분들도 있고, 대왕개님의 질문부터가 지금 왜 빠져요? 네, 저는 모르죠. 네. 전 택시 타고 오면서 왜 빠진지 몰라요. 네. 왜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삼전리스 다 던지고 있다. 그래요? 그건 지금 무슨 전쟁 얘기가 나왔나요? 모르겠어요. 전쟁 얘기 나왔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죠. 전쟁 얘기 나갔는지? 네, 전쟁 나왔는지. 특히 새로운 없어요? 건 없는데. 그럼 차익 실현이죠. 그럼 뭐 차익 실현이지. 어... 기사가 나온 것도 없고 네. 특별히 나올 게 없죠, 사실은. 네. 차익 실현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서 차익 실현하면 돼요. 네. 참 이게 다이나믹 합니다, 본부장님. 투자를 할 때 뭐 아침에 또 엄청 환호였잖아요. 네. 하이닉스 네네. 실적 나오고 나서. 네네. 아 오늘 그리고 원래 그 이대호 기자가 원래 이 주인장이 여기 앉으셔야 되는데 네네. 요새 좀 어디 공사가 갔대요? 다 망하셔가지고 지금 예. 출타 중이십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또 네. 다들 또 점심 드시면서 아마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또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 좀 쭉 해볼게요. 일단 오늘 오전 뭐 1분기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네네. 됐죠. 네. 예상했던 대로 머닝 서프라이즈 났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주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아까 아침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 어저께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사지도 팔지도.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액션을 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어떤 평가가 될지는 사실은 오늘 컨퍼런스 콜 얘기 다 듣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2% 빠진다고 좀 하나지만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4월 6일이죠. 네. 4월 6일. 4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삼성이 올랐을까요? 하이닉스가 올랐을까요? 하이닉스가 올랐어요. 그렇지. 네. 그럼 지금 그 다음에서 계속 올랐죠. 아까 오전에 11시 전에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안 오르고 네. 삼성전자가 3, 4% 올랐다. 맞아요. 그때 봤을 때 38%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아, 4월 6일 대비 38%. 지금 2% 빠졌으니까 35% 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4월 나오고. 6일 대비 했을 때 이미 오늘 빠져도 네. 35% 올랐다고요. 그렇지. 근데 그동안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아까 4% 올라가서 16%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보합이 됐으니까 12%. 그 장이 얼마나 올랐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실적 나오기 전에 5450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5450이고 지금 6314야. 보자. 6314 16%니까 뭐냐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아쉽죠. 장이 지금 오늘 1.6% 빠지고 있지만 지금 4월 6일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기 전에 대비했을 때 16% 17% 오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12%. 삼성전자 언더했네. 그러네. 언더한 거죠. 삼성전자 언더했네. 하이닉스 오늘 빠져도 35%. 오, 엄청 아프네. 그러네.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제가 왜 이렇게 뭐냐면 불만이 많습니까? 장이 포모가 올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포모 내 말이 뭐냐면은 그 파충류에 대해 우리가 5,100, 5,100, 200 뭐 한 두 번 3월 달에 흔들렸잖아요. 그 당시에 PER이 7점 몇이었거든요. 겉에다 지져갖고 던지지 말고 그때도 포모야. 포모 반대말. 프리즈도 아니고 플라이 도망가야 되겠다. 파충류가 뭔지 아세요? 파충류는 본능이 생존이기 때문에 이상한 조짐만 보이면 그걸 확대 해석해서 빨리 도망가야 돼. 사실 그래야지 생존하니까. 그쵸. 옛날에 인간도 맞아요. 그랬거든요. 파충류에 대해. 생존 본능. 그러니까 빠졌을 때 판다고. 근데 빠졌을 때 파이팅해서 사는 사람은 별로 드물죠. 그러니까 파충류가 파이팅 할 수 있는데 플라이트 도망가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살 돈이 없고 현금이 이미 들어가갖고. 그렇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확대해서 전쟁이 진짜 6개월 될지 1년일지 모르면 펀더멘털이 살아있으면은 결국은 돌아온다고 보고 그게 뭐 1개월 만에 돌아올지 3개월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프리즈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못 샀다. 이 120만 되고 삼성전자 그거 다 치더라도 하이닉스 130인데 어저께 집 팔아서 오늘 사겠다. 오늘 실적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용조용 했죠. 조용조용 넘버가 그냥 나왔거든. 내용이 나쁜 거 없었어. 내용은 사실 더 좋았어. 그럴 때 흥분해 사면은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오늘 기분 좋아. 한 100만 원 써봐. 묶여도 상관없어.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안 갖고 있는 사람 100만 원 갖다 갑자기 오늘 그 얘기 듣고 나서 900만 원 하고 1,000만 원 이따위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따위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언제든 사도 묶여. 삼성전자도 27만 2천 원. 사실은 21만 9천 원에 산 2월 하반기에 산 사람은 여전히 죽게 된 거지. 왜 고점에 사냐고. 흥분할 때 사면 안 되고 그때도 흥분했잖아요. 2월 달에. 전쟁 나기 전에. 전쟁에 시켜줬지만. 전쟁에 시켜줘갖고 완전 죽을 박살날 때 17만 원 갈 때 그때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안 내더라도 21만 원에 안 샀으면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판단 안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오지랖 떨지 말고.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가 300조를 나건 오늘은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저기 윈터 이즈 카밍인가? 걔가 걔가 갑자기 올렸더라고. 걔가 올리면 문제 돼.
아, 윈터 이즈 커밍 올렸던 사람이 또 윈터즈 냈어요? 카밍 그 리포트를 그 했는데 2023년인가 나왔던 보고서잖아요. 2024년도 2년밖에 안 예, 됐어요. 예. 걔가 삼성전자는 원래 299조를 갖고 있었는데 올해 예측을 오늘인가 어저께 나온 숫자가 내일 놀아주세요. 올해 내년이 아니고 428조. 내년 숫자가 원래 367조였는데 내년 숫자가 631조. 말도 하이닉스 올해 예측이 222조. 이게 평균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데 277조. 굉장히 약해 보이네. 삼성전자 428조 대비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 내년에 300조인데 원래 얘 예측이 내년에 400조. 걔 뭐예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하면서 네. 제 구독자들한테 단기적으로 엄청 쇼티지가 올 수 있다. 이제 쇼티지가 마음의 포모가 올 수 있다. 마음의 이런 얘기를 포모죠. 네. 제가 명시적으로 구독자한테 믿음바 아니에요. 네. 이걸 사라 팔라 뭐 이런 얘기 못 한다. 그런 걸 요구할 거면 구독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마감하니까 그런 걸 요구하시면 저도 강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의미는 해야 되잖아.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리포트를 당했어요. 제가 뭔지 코멘트 했는가 봅시다. 이게 아침 7시 26분에 이게 영업이 그걸 했어요. 예? 아까 말 400 몇시죠, 270조 하고 나서 제가 잠깐 생각했지. 딱 3분 생각했어. 3분 생각하고. 그런데 윈터 이즈 카밍 리포트로 24년 가을에 삼전 하이닉스를 나락으로 보냈던 사람의 수치 예측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각자 몫이지만 이 친구 튀고 싶고 뽀모 온 것은 맞네요. 그 친구 관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분 뒤에 다시 지난 3월 달에 우리 폭락 장세와 함께 그때와 반대 상황으로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잖아요. 메리 해피하지만은 지난번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던 파충류 내작용 도망가는 거 그거였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포모가 오고 그리드 아주 그 탐욕에 지금 익스트림 바로 직전까지 갔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와서 강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포모하고 그리디에서 움직일 상황이다. 염두하라는 거는 따라가지 말란 얘기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는 것은 아까 포모하고 그리드하고 플라이트 파추는 내 사이에서만 잘해도 돼요. 왜 그 다음에 알려주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은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좀 지식이 있으면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지식이 없으면은 계속 이런 식이야. 파충류하고 저 포모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6,500이 아니고 7,000대도 돈 못 벌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외사들 지금 코스피 뭐 8,500까지. 아니 왜 사고 나발을 필요 없고 걔네들이 이게 또 왜 사는데 8,000은 어떻게 8,000이냐고 물어보려니까. 8,000이면은 PE가 얼마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그 밸류에이션이 얼마예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 말이 맞다고 여러분이 느끼면은 지금 오늘까지 빠지는 거 오늘 사야지. 아니 오늘 삼성전자가 300조도 아니고 400 몇십 조라며 428조. 외국 사람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2년 전에 믿어갖고 그때 14만 원에 하이닉스 판 사람들은 뭐지? 아, 뭘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당시 이 개판이니까 다시 업그레이드 되면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 말씀은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 친구 포모 왔다는 거고 신뢰가 되냐 이거지.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한 주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 제가 애널리스트 30년 할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늦게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뭐 신중하게 개뿔. 모델을 만들어도 나보다 못 만들 친구들이. 예? 다시 돌아오면 외사라고 또 3억씩 너무 벌 이렇게 텐데. 맹신하고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올라갈 때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맹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뭔지 따져 묻냐 이거죠. 안 그러죠. 근데 다 잘 물어보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300조 400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과 6개월 전에 65조였어요. 맞아요. 65조였을 때 대비했을 때 이익이 5배 내려나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왜? 이익이 5배 된다는데 전쟁도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데 주가는 고작 2.1배 올랐습니다. 주가는 고작 2.1배 올랐습니다. 장은 이제 60% 오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절대 주가가 2.1배 올랐으니까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익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2.1배 올랐지만 오늘 오늘은 똑같으니까 그 주가 만 310조만 하더라도 PER이 5배, 5.7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제가 까는 게 아니고 과거 제가 역사상 왔을 때 여간에서 6배에서 8배 사이 벗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6배 이하예요. 그러면 지금도 싸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5배 됐는데 주가가 2배 안 가냐? 그 내년도에 600조 부르는 이상한 애들도 있고 이상한 게 아니게 빠질 수도 있죠. 400조. 그래서 깝시다. 600조 아니 500조 나올 수 있다. 근데 전혀 안 믿으니까 주가가 2번에 끓이잖아요. 왜 그러냐? 아직도 사이클 주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장들이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소통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으면은 우리의 소통은 작을 소자예요. 그리고 이익이 2분기 연속 나더라도요. 아까 사이클이 있다는 사람들 그걸 뒤집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TSMC가 지금 20배인데 TSMC는 45% 50% 마진이 꽤 오랫동안 그리고 매년 30%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들쑥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꾸준히. 삼성전자 ROE가 50몇 프로, 60%, 삼성 하이닉스가 90% ROE가 나온다는 건 작정 이력이라고. 내년에 삼성 하이닉스가 올해 300조 나오다가 200 몇씩 나오다가 내년에 성장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때 ROE가 50%뚝 떨어져요. 만약에 28년도에 만약에 조금이나 이익 빠지면 30%뚝 떨어지면 그 평균 ROE라면은 이걸 PBR로 4.5배 이상 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PBR 4.5배 주는 것이 그나마 애널리스트들이 야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누르고 눌러서 한 게 목표 주가가 지금 170만 원, 1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 120만 원에서 물려나는 게 싸요, 비싸요? 싸죠. 근데 문제는 그걸 뭐 많은 사람이 들어있고 전 국민 들어가서 꽉꽉 채워서 우리나라 부에 다 이렇게 있으니 마치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기억이 안 나지만 여자분 노키아가 휴대폰 넘버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송 기자님 어렸을 때 모르겠지만 노키아가 전 세계 핀란드의 그 주식시장 GDP의 70%였어요. 근데 그거 몰락하면서 나라가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에 43%인데 어떻게보면 50% 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부가 완전히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두 가지죠. 야, 이 나라 굉장한 나라네. 빨리 사야 되겠다 할 수 있지만 나라가 경제 성장률 전반적 이거 흔들리면 이런 생각을 꼬라보면서 계속 진다. 얘네들 틀릴 수 있지. 근데 그 틀리는 그 시간이 바로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게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제가 매크로.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물론 MSCI 편입다고 뭐고 하니까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나마 1, 2, 3월 달 전자 많이 났으면 4월, 6월 달이 파지티브했어요. 그 저도 그때도 20만 원까지 가더라도 천천히 가겠지. 그 당시는 이익 전망이 내년 이익 전망이 300조가 안 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11배 정도 주면은 한 20만 원 후반 30만 원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아? 기분 좋은 상상을 했지만 그건 전전도 가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흐트러졌죠. 근데 이익 전망은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더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월 달보다도 더 그렇게 사이클하는 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산 사람은 그걸 믿고 싶지 않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100% 믿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 해주면은 천천히 가요. 그럼 천천히 간 동안 묶여놓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국이 대표주니까 이 주식을 안 사면 코스피가 안 올라가는 거니까 일정 부분을 사야 되는데 그 일정 부분이라는 것이 20%, 30%인지 50%인지 80%인지 왔을 때는 80%를 채우는 순간에 다른 게 안 보인다고. 삼성전기도 안 보이고 코리아 서킷도 안 보이고 현대건설도 안 보여요. 그럼 그동안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에 최근 2개월 동안 쉬었잖아요. 안 갔잖아요. 그동안 그럼 삼성전자만 50% 채우면 그게 장땡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사람 장땡이냐? 그 삼성 하이닉스보다 삼성보다 잘했으니까 장땡인데 길게 볼까요? 7개월 동안 삼성이랑 하이닉스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삼성이랑 비슷하게 올랐어요. 7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가치가 안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7개월 동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에서 그 아까 주가가 2배 올랐으니까 다른 장이 60% 올랐으니까 아웃퍼한 거잖아요. 길게 보세요. 그럼 6개월 동안 감잖아. 지금도 6개월을 바라보세요. 6개월 바라보고 6개월 뒤까지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 보면은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인은 맞아. 그런데 그거를 고점이 그 사람들이 포모 오는 순간에 왕창 사면은 단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돈이 딱 갇혀 있지. 그러면 다른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보여도 하지도 못하지.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려면 마음에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에 다스리지 못하면 선배한테 들으세요. 선배님. 네. 네.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선 드셔줄게. 이 공짜로 안 할 거야. 나 은퇴한 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안 도와주면 그럼요. 방송 하든지 여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이게 다 둘 다 안 돼서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저도 짜증나는 게 걷다가 하면 저도 펀드 들어있고요. 저 퇴직연금 여러분 그 연봉만큼 들어있다고. 그건 내려가면 좋겠어요? 안 좋은데 내가 안 좋다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는 이건 별 의미가 없어. 오늘 빠질 수도 있지. 그치. 3%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제가 아까 어저께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오늘 한번 하지 말라고 또 그럴 것 같아서 흥분해서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파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감적인 거하고 분석, 좋은 얘기 하겠지. 뭐 갖고 있는 거 오케이인데 판단은 팔 것이 살 것이 좀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내용적으로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나쁜 거 없었어. 근데 우리가 알고 기대해도 얘기해 줬어요. 근데 뭐 넘버로 왔을 때 애널리스트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똑똑한. 걔네들 한 거 내가 보고 빠른 수준거는 오늘 저녁 때 나올 겁니다. 오늘 저녁 때 나온 게 있으면 제가 온라인 강의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 그 강의 들었으면 오늘 밤에도 보면 아니고 내일 아침에도 미리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른 게 중요한 건 어떨 때 빠른 게 중요한 거 어떤 건 매일매일 데이터 어떨 때는 하루 정도 쉬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거지 M이 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혜승님이 화내는 거 아닌데 네, 화내는 기자님 오해할 때. 아, 저 오해 안 합니다. 예. 또 맷집이 또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근데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2%잖아. 이건 진짜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본부장님? 영업이익률. 아니, 예상이 30조 41조였으니까 그냥 노멀인 거예요? 네, 노멀인 거죠. 아니 근데 보니까 엔비디아가 65%, TSMC 58%, 뭐 삼성전자도 43% 이런데 하이닉스 이렇게 막 70%가 넘는 영업이익률. 80%인데. 삼성전자 40%대던데. 아니, 그거는 반도체 다른 거 다 합했었죠. 반도체만 따지면. 메모리만 따지면. 메모리만 더 높죠. 비메모리 빼 하니까 반도체 애매하고 다른 거 휴대폰 같은 거 3%니까 전체 마진은 40%고.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5.7배고 하이닉스가 어제 기준은 5배 됐고 마이크론도 6배니까 싸요. 그런데 매크로가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물동량 주고 전 세계가 매크로 물동량 이상하고 경제가 이상한 것 같아. 금리를 못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인플레 때문에 하잖아요. 저는 거꾸로를 걱정합니다. 만약에 금리를 갑자기 뭐 더블로 해가지고 내야 될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거나 이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거 아까 뭐 400조 다 필요 없어. 주가가 팔아야 돼. 그럴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냐? 안 보이죠.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있어요. 누구요? 있다고. 투자가들이 있다니까?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이 앞에 와서 나는 이런 시나리오 갖고 있어요라고 애널리스트, 펀드맨 얘기하는 거 없어. 안 그래요. 글로벌 투자가들은 경제가 잘못돼서 금리를 내리는 게 한 50bp씩 내리는 확률도 이게 5% 확률이 아니고 10% 20%만 되면 그걸 시나리오에서 굴리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갖고 올라갈 때 주식을 트림하고 다시 확인되면 다시 높대로 다시 사고 이러는 거예요. 무작정이 없다. 무작정. 지금이 좋다고 무작정 조란 법은 없다. 근데 걱정은 무작정이라는 주식이 찬양하는 주식으로 우리가 다 가고 있다는 게 걱정인데 밸류가 아직 싸니까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갈 사람들은 사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오래 들고 가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올해가 어딨어? 저는 장기부터 어디가 올해야? 6개월이면 올해가 아니고 그러면 8개월, 1년이면 올해인가? 1년 6개월 사이도 무슨 일이 있으면 팔아야죠. 상황이 바뀌면 파는 겁니다. 상황이 바뀔 때 자기가 얼마에 샀던 건 관계없어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잠깐 좀 있다 보니까 진심인 것 같고 그때는 올라갔더라도 3천에서 4천에 사는 게 맞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다 안 됐다 해서 집 판다, 전세 간다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 안 가고 삼성 하이닉스 가겠다 이런 식이 나면 그때는 포모라고요. 포모면은 그때 할 때는 일단은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다는 게 10년, 20년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데 3년, 2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년 전에, 딱 2년 전에 아까 윈터 이즈 카밍이었다고. 그러면 윈터 이즈 카밍이 5년 내에 안 올 것 같아요? 5년 내에 올 것 같으면 27년 말에서 28년은 지금같이 똑같이 해피할까요? 안 그럴 수 있어요. 하기를 바라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한다. 애널리스트들이라는 게 틀렸다는 게 걔네들도 지금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작년 65조 할 땐 65조가 맞았어. 그래서 하이닉스 100만 원 부른 친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100만 원 부를 때 그 하이닉스에 대한 올해 이익 전망이 75조였어요. 지금 얼마라고? 300조야. 300조잖아요. 200 몇 조잖아요. 그거 얼마야? 3배 올랐잖아요. 3배 올랐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2배밖에 안 오르죠? 목표 주가 200만 원. 근데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디레이팅이라고. 그게 의미가 뭐 하는 건지 아시면서 그걸 내가 찬성한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딴 사람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보면서 뭐가 잘못될 경우에 이렇게 디스카운트 많이 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매크로는 어떻고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도 안 좋지만 금리를 인하를 급박하게 할 정도로 갈 가능성이 없는가. 이것도 검토해야 돼요. 우리가 곡괭이를 파는데 근본적인 질문은 이렇게 왜 반도체가 잘 팔리는 게 아니지. 가격이 높아도 안 파냐. 반도체 안 만드는 건데 수요가 좋다. 토큰이 많이 늘어난다. 그럼 토큰이 왜 늘까? 우리가 돈 주고 쓴다. 유료하고 뭐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으니까 돈 2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쓴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믿으세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돈을 못 버는 상황. 펀딩을 못 하는 상황 어떡하죠? 오픈AI가 펀딩이 안 된다. IPO가 안 된다? 아니면 이자의 금리가 올라간다? 아니면 경제가 꼬꾸라진다? 어느 쪽 안에 매크로 흔들리면 언제든지 센티먼트 흔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게 제 구독하신 분 아실 텐데 전 세계 그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그 용량이 필요한 것이 그건 정확하지. Nobody is sure. 아무도 확인 못 해. 에릭 스미트라는 아저씨가 그나마 구글의 CEO니까 이 아저씨가 작년 겨울 4분기 때 얘기했던 게 이번에도 했어야 되는데 향후 5년 동안 6, 7, 8, 9, 10 30년까지 5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대요. 5조 달러? 5조 달러. 그 제 거 들어가면 아는데 5조 달러에 그 7개월 전이죠.
5조 달러가 돼야 된다는 그때 그 당시 6개월, 7개월 전에 예측은 맞았어요. 그럼 맞았다는 게 그 정도면은 반도체가 할당되는 게 2조 5천억 달러야. 그럼 향후 5년 동안에 2조 5천억 달러의 반도체는 오케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향후 5년간. 2조 5천억 달러가 GPU하고 메모리하고 합하니까 나눠 갖긴 하는데 메모리가 더 부족하면 메모리가 너무 많이 차지할 수도 있겠지. 하여튼 간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합한 게 2조 5천억 달러였어. 5조 달러. 그게 7개월 전 얘기예요. 반도체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사이에? 반도체가 얼마나 올랐어요? 70%? 아이 더블 올랐어요. 100%? 더블 올랐어. 그래서 올해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작년 11월하고 올해 1월하고 4월 사이에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거. 근데 얘네들이 28년, 29년, 30년 예측을 잘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앞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측이 26, 7, 8, 9, 0.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포캐스트 하는 데 있었고 반도체 시장에 한 5, 60% 데이터 센터 가는데 데이터 센터는 5조 달러 필요하는데 반도체가 얼마나 차지할까 계산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장애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 예측하는 곳을 제가 옛날에 다녔어요. 애널리스트 하기 전에 제가 하이닉스 그만두고 했을 때 가트너 그룹이라 그러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모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달에 알려주는 순간에 그 데이터는 이미 2월 초순의 데이터가. 구분이죠. 그러면 연초가라고. 그러면 그것도 틀린 거지. 근데 그 숫자하고 30년까지 포캐스트 안 된 걸 제가 한번 해보니까 계산하니까 반도체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하면 이렇게 바쁘니까 그래서 한 5, 60% 반도체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50% 날아간다면 3조 8천 4조 달러가 나와요. 3조 5천 한 3조 얼마 달러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5조 달러 했으면은 그 3조 5천 4조 하면은 반도체 공급 초과네. 그러네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센터가 더 커져야죠. 5조 달러가 아니라 6조, 7조, 8조 달러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그렇게 예측될 수 있죠. 최근에 업데이트 되는 거 없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측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와꾸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5조 달러가 아니고 6조, 7조 달러면 반도체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갑자기 안 늘면 어떻게 되죠? 펀딩이 안 되면 그럼 여전 6조 달러 있으면 반도체가 3조 달러, 4조 달러 올라가는 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기지. 근데 지금 반도체를 짓는데 시간이 걸리죠. 올해는 영역이 있을까? 올해 영역 없겠지. 내년은 어떻게 될까? 모르죠.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까 600조 부르는 거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지금 왜 얘기하느냐? 자기가 튀고 싶기도 하고 포모가 오니까 탁 불러놓고 가는 겁니다. 세게 불러놓고. 내려갈 때 또 들이나게 또 덜이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느냐 이거지. 없죠. 그다음에 한국 애널리스트는 얌전한 거야. 맞아요. 근데 한국 애널리스트도 막 부르는 애들 생겼는데 젊은 애들. 다 자식 같은 애들인데 알지 심리를. 근데 아는데 우리는 그걸 역이용하고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예측이 안 된다고. 70조, 300조 된 거. 그래서 반도체가 3조 5천억 달러, 5조 달러에 70%면 부담이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거 투자를 많이 하면 걔네들이 돈을 벌어야지. 데이터 센터 지려면 데이터 센터 하는 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돈을 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구글이 나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오픈AI 흔들리면 아니 데이터 센터 지려고 하는 오픈AI가 많이 흔들리면 이거 오픈AI가 한 1, 20% 차지하는데 그게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그럼 영향되면 엔트로피가 가져가야죠. 근데 엔트로피가 그래서 잘한다니까 엔트로피가 약간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적으로 뭐냐 엔트로피 나발이 뭐간에 우리가 그걸 쓰냐 이거지. 가격이 올라가서 쓰냐 이거지. 그걸 믿으면은 그걸 믿으면 그거 확인하는 것만큼 가져가면 돼요. 그걸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은 지나치지 않으면 지금 밸류에이션 와이즈는 지나치지 않아. 근데 그게 흔들릴 수 있느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죠. 마음을 그렇게 오픈해야지. 누가 얘기했으니까 뭐 본인들이 뭐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이게 다 엮여 있다니까요. 리킹이. 그리고 이게 다 돼 있어. 데이터 센터가 5조 달러고 7조 달러 돼 있어. 베데스 졌어. 근데 가정하려니까 25년, 26년 한 게 27년, 28년 나오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짓고 하냐. 근데 전력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 시키네. 그 반도체가 나오면 뭐해? 뭐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갑자기 공급이 남아돌 수도 있죠.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그 전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력이 좋잖아요. 그럼 그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오케이야. 근데 걔네들이 계속 그러면은 계속 리드 타임이 좁혀지지 않잖아요. 부메랑이 반도체로 옵니다. 반도체가 오면 반도체가 주가 빠지면 걔도 자식 빠져. 근데 이게 타이밍이 루프가 얼마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가들은 여러분들의 한 섹터 애널리스트가 따로 놀고 있지만 그게 가치예요. 외국계에서는요. 회의를 할 때 제가 ING 면에 있을 때는 동시에 그 시간이 어려운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같이 해갖고 3시간을 미팅합니다. 1999년 2000년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래도 그 당시 심플한데 PC하고 휴대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럼 한 2주에 한 번씩. 화상 회의로? 그때는 회상이 없었죠. 그냥 전화로? 컨퍼런스 콜로. 20년 전이니까. 20년 다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빨리 바뀌어. 그러니까 그 예측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심리가 들어가야 된다 봐. 많은 사람이 예측한다고 보고 일단 포모 오고 하는 때는 일단 주춤해야 되고 일단 그다음에 플라이트 도망가고 싶고 우울하잖아요. 자기 우울증 약 먹고 싶잖아요. 그때 사면 돼. 그러면 걔 옆에 있는 친구가 우울증 약 먹는다라 그분 그때 사면 돼. 제가 어저께 그 웃다가라는 거 프로에 나갔는데 그 김범수 씨하고 그 최욱 씨하고 정영리 씨 나갔는데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주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전에 그러더라고. 이제 뭐 옆에 있는 그 최욱이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야. 그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더니 사야 된다고 저러더라. 야 이제 포모 끝자락에 일단 단기적으로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반복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근데 정보를 넘치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토큰 수가 얼마나 개선될지 여태까지 10월부터 3월 사이에 토큰 수가 2.5배 늘었는데 토큰이 늘어나면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2배 늘지 만약에 시장은 4배 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3.5배 늘면은 또 애매하잖아요. 그쵸, 심리가. 근데 이게 워낙 범위가 크니까 그 예측의 범위를 좁히면서 얼마나 애큐리시가 될지를 예측을 못해. 혼자 못한다. 근데 혼자들 하잖아요.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 외국계라고 맞는 거 아니거든. 막 튀는 애들이거든요. 막 혼재돼 있기 때문에 너무 정보를 쓰는데 그래서 심리를 들어가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심리가 맨 최종적인 거고 데이터 많으니까 그리고 데이터에서 마음이 오픈돼야 돼요.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근데 압니다. 김장렬이가 나이 처먹어갖고 자꾸 바꾼다 그러는데 경험 살아보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게 나오면 썸씽 뉴가 나오면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유연하게. 그거 쉽지 않아. 어저께 조선주가 좀 올랐지.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타다 보니까 제가 다른 주사도 가끔 보는데 전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며칠 됐지. 그때부터도 뭐 엔진이 뭐 전력 간다. 엔진이 데이터 센터 간다. 그건 매겨 봤거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규모가 얼마 되는데 내가 예측할 시간이 없잖아요. 반도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애널리스트 하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쭉 보니까 이제 어저께도 HTN대중공업이 돈을 땄잖아요. 현대중공업. 근데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그 전에 핀란드가 한 거보다도 크고. 그럼 이거가 이 엔진의 사업부에 대한 게 물론 애널리스트가 일부 녹아놨긴 했겠지만 보니까 대부분 그런 언급을 많이 안 하고 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소지가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주가들이 많이 가갖고 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밸류가 밸류가 싼 게 아니고 오늘 빠져. 오는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더라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그럴 때는 3% 올라갈 게 한 8%, 10%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을 느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기사는 똑같은 거니까 제가 빨리 알려드렸죠. 다른 사람보다 늦지 않게. 그럼 좀 이따가 생각해봤지. 5분인가 10분. 한번 하면 something new. 아니 판이 바뀌는 거죠. something new. 그 한마디 독하죠. something new. 그러니까 그런 거 인사이트 정도로 반응하는 정도로 하는 거고 모든 걸 공부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오늘 빠졌어. 그럼 오늘 같은 날 어저께 something new 맞았으면 오늘 사는 게 낫지. 삼성전기 엄청나게 올라간 거, 뭐 코리아석유 엄청 올라간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남들 다 얘기할 때 그 순간에 이미 많이 들어갔다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요. 현대차도 싸지 않는데 다른 소부장 웬만한 거 다 미국보다 비쌉니다. 맞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에서 나올 때 자꾸 물어보는 거 어저께도 다른 방송에서 뭐 소부장 좋은 거 아는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오거나 일시적으로 왔을 수 있어요. 삼성이 더 싸지. 근데 아까 말해서 이익 실현을 하려면 오늘 다 빠지는 거지. 근데 일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그걸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방송하고 그 출연료 먹어야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 보기 싫으면은 구독을 해. 그러면 내가 출연을 막 줄일 테니까. 진짜.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플렉시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은 예전에도 저도 많이 틀렸지만 저는 많이 바꿨어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꺾었어요. 중간에 바이가 아닌 거. 그 뒤지고 혼났지. 젊은 애가 뭐.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이 불려갔다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왜 그렇게 나쁘게 썼냐고. 웃긴 거죠? 독립성 없어. 안 하면 같이 뭐 이렇게 무슨 비즈니스 하는 거 어렵다는 식으로 압력을 주고. 저는 그다 6개월 버팁니다. 힘든 거는 그 위에 매니저 하든지. 그래서 힘들게 했지만 하이닉스도 많이 꺾었죠. 제 그 친정이었지만 첫 번째 친정이었지만 다르면 바꾸는 거지. 그리고 다른 게 오면 또 올리는 거지. 그럼 뭐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마음 속이고 있으면 됩니까? 근데 대부분이 마음 숨기니까 자기가 들어간 것도 있고 난 들어간 게 없거든. 그럼 그 사람들 말 믿든지 말든지 하세요.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해. 그리고 올라가야 돼. 저도. 하지만 그게 못 올라갈 거를 얘기 안 하고 또 엄청나게 빠지지 않아야 될 거를 빠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저번에 삼성전자 17만 원 깨졌을 때 전쟁이 났을 때 15만 원 된다고 막 난리치고 뭐. 맞아요. 그때 또 아무도 못 썼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왜? 돈을 200조 300조 버는데 자사주 주주 하는 짓 하고 그러면 누구 말대로 어떤 미래에셋증권에 거기 쓰는 게 있어요. 그 말부터 한 8천 원 이상은
배당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17만 원, 15만 원 내려가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5%, 6% 돼요. 맞아. 그럼 은행 하는 것보다 낫지. 물론 주가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안 가는 게 있지. 전쟁 때문에. 이거 모르는 상태였지. 근데 전쟁이 났죠. 근데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용기를 내고 최소한 거기다 대고 지지지 말아야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목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지.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40%면은 35%도 어때? 그것도 또 70% 해서 뭐 얼마나 다른 거에. 그렇게 플렉시블한 마인을 갖고 있느냐는 제 목록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젊으신 많을 텐데 그 마음 자세를 고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욕해서 돈 벌었으면 욕해. 저도 욕할 욕해서 테니까. 돈 벌었으면 욕해야지. 그치? 아니, 욕해도 나도 욕할 거니까. 나는 성격이 못 돼서 가만히 있지 않아. 너 요즘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갖고 요즘 댓글을 제가 다 보지도 못하고. 아니, 가시가 돋쳐 있으세요. 댓글에 답을 못해. 시간이 없어갖고. 피곤해서 요즘 4시간밖에 못 자거든. 맞아요. 왜 4시간 전 5시간 반 잤는데 제가 보는 책이 있어요. 어떤 거요? 알려드릴까? 네. 렛댐비라는 책이 있어요. 렛댐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영어 좀 하시네. 레빗비. 그 외국인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뻔한 얘기야. 근데 이제 마음에 저도 안 쓰. 렛댐비. 냅두라. 이제 냅둬야 되겠다. 나를 욕하든가 말든가. 냅두고. 어차피 뭐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렇지. 뭐다 처먹는 거 뭐다 지금 자기들 마음이고 나는 출연을 받고 내가 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책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풀려서 자기 밤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구독하려면 구독하는 거 서비스 하려면 남들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시 이후에 일어나면 늦어. 회사 아침에 하고 8시부터 회사 미팅 해야 되거든요. 거기 정보도 주고받고 제가 또 회사는 또 월급 받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바쁘시구나. 댓글에서 하면은 짜증이 나. 반말하는 사람. 언제 친구였다고. 맞아. 뭐 걔 중에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도 있겠지. 있으면 와. 뒤에 숨지 말고.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방송에 안 나오시는 그 시점이 이제 구독에서 어느 정도의 기분 좋을 때 방송 나오면 좋잖아요. 여유롭게. 그렇죠. 여유가 없어. 피곤하고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어쨌든 오늘 빠진다고 하지 말고 오늘만 삼성 하이닉스가 전쟁이 없는데 전쟁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하이닉스가 한 5, 6% 빠지고 삼성전자가 3% 이상 빠지면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럼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오는다고 택시 타고 저기 갔다가 채널 A 갔다가 오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까지 봤는데 별 일이 없었는데 훅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판단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어떻게 정보가 없는데 다 빠지는 거잖아요. 얼마 빠져요? 1.5%? 지금 코스피 다시 조금 올라왔어요. 0.46% 빠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플라이트, 프리즈, 파이트. 플라이트, 프리즈, 파이트. 파이팅 스피릿은 바텀에서 사고 위에서 안 사는 게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프리즈. 판단이 안 되면. 토보콘트도 마찬가지야. 토보콘트 나왔을 때 하루만 생각해보고. 왜냐면 토보콘트 나왔을 때 토보콘트가 작년 4월 달에 논문 나왔다는 걸 몇 명이나 알고 있었을까? 뭐 옛날에 논문 나온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지 한지는 당신네들 판단하지 말고 그 작년 4월 달 나온 거 당신들 알았어? 몰랐지. 그 논문을 알았어? 대부분이 모르지. 애널리스트는 알았을까? 몰랐죠. 나도 몰랐어. 근데 그런 일이 대변해요. 논문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하면서 자기네가 실제 돌리고 이제 발표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2018년에도 서버가 엄청 좋을 때 AI 말고 일반 서버 엄청 할 때 반도체 가격 서버도 2018년에 좋았거든요. 그 당시도 구글이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서버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쿠버네티스라는 그 알고리즘을 바꿉니다. 근데 그게 1년 반 연구해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 소유를 하는 과정에 D램도 적게 쓰게 되는 파생 효과가 나타나서 뭐 겸사겸사해서 내려가게 됐는데 그러한 그 어떤 행동들은 계속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년에 했지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나왔잖아요. 토보콘트 나왔으면 첫날은 무조건 내려가. 왜냐면 이걸 판단을 못 하니까. 그렇죠. 뭐 이게 기다려보라고. 근데 하루 있으면은 그 전문가가 나발이고 막 나와서 얘기해. 왜냐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여튼 무슨 카이스틴자 경희대 교수인가 뭐 한마디 하시고 김정호 박사님 하시고 하루 되잖아요. 그 하루 동안에 그 하루를 못 참고 그게 어떤 판단일지에 대해서 감히 못하면서 애널리스트 믿냐? 애널리스트 자기네들 그때 알았어. 대부분이 10명 8명. 뭘 판단을 해? 토보콘트가 이게 압축을 하는데 압축이라는 것이 뭔가 손실을 감수한다는 건데 그게 라지 랭귀지하고 스몰하고 다를까? 이런 정도는 여기 알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그것도 몰라. 그럼 판단하는데 하루가 걸리잖아요. 주가 많이 올랐으면 이익실현 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저가 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프리즈가 맞다고요. 그냥 프리즈 가만히라도 있어요. 케빈 워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케빈 워시 때문에 한번 휙 와시아웃 한 게 2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맞아요. 똑같은 얘기야. 판단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때 판단했죠. 케빈 워시 아무 얘기 못 할 거고 청문할 때까지. 이게 엊그저께 나온 거잖아요. 아무 얘기 못 하고 뭔 얘기 모르니까 판단하지 말고 최소한 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하루. 근데 이틀 3일 되면서 의미 있게 빠리면은 하루를. 그러면 문제 있지. 하루면은 많은 사람이 분석을 나와. 그럼 분석이 나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정도는 있지. 판단을 못하면 제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하루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판단을 제가 20년 해온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새로운 거 없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이상하고 폭등하는 것도 이상해. 그렇죠. 아주 새로운 건 없거든. 네.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서 뭐 ADR 한다, 뭐 저기 뭐 한다, 뭐 저기 뭐 한다 하는 그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잖아. 오늘도 HBM4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HBM4를 이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좋은 얘기했지만 사실 HBM4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디램이 잘 되니까 가능한 거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아는 정도. 그럼 아는 정도면은 나는 어제까지 샀으면 안 산다고. 가만히 있어요. 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펀더멘틀 움직이지 않고 감정에서 움직일 겁니다. 예. 프리즈. 프리즈만 기억해도 본전은 찾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 지금 또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구독자분들 또 가셔야 돼요. 핀풀 가야 돼. 네, 그래서 지금 몇 개만 또 질문을 그래도 빨리. 스키준님께서 한국의 헬륨 부족 사태, 2026년 하반기 메모리 칩 생산 위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회사가 얘기했던데. 뭐라고요? 하이닉스가. 이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저 못 받는 건 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네.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뭐 준비됐는지.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헬륨이라는 게 필요하죠. 네. 이제 그 카타르인가 어딘가 거기 가스 LNG에서 부산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딴 나라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간의 문제. 이게 3개월, 6개월, 9개월이면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재고 확보해야 되는 거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근데 코스트에 하는 원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또 요것부터는 제가 자신 없는데 팩트 맞는데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재활용하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게 연말까지 되면 문제 있습니다. 연말? 그 기간 늘어지는 게. 그럼 재고가 뭐 9개월치 있지는 않을 테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럼 문제 되면 어떻게 되죠? 생산을 줄이겠어요? 늘리겠어요? 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가격은 올라가죠. 그럼 됐잖아요. 어차피 지금 반도체 물량을 늘리면서 파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물량은 줄이는 건 아니고 조금 그냥 자연적인 거. 근데 이번엔 낸드는 워낙 좋아서 가이던스가 2분기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1분기에 낸드가 마이너스 10%였거든 하이닉스에. 그러니까 2분기에 플러스 10% 해봤자 또 걔는 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안 늘면 하는 거야. 본부장님 숨 쉬시는 거 맞죠? 근데 가야 되니까. 예, 여러분 지금 2분 남았어요. 2분. 2분밖에 안 남았어. 네, 2분 남았어요. 아, 지금 또 전력 반도체, 냉각, 인프라 순환매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전력 반도체 변압기. 네, 전력 반도체, 냉각, 인프라 좋지. 이렇게 계속 왜냐면, 순환매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네. 반도체 말고 주도주 비슷한 게 뭐냐 물었을 때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전력 인프라 네. 이게 맞죠. 전력 인프 근데 전력 인프라 이게 맞죠. 같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밸류에이션은 이제 싸지 않은데 이제 달라진 게 일주일 사이에 29년 걸 땡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리드 타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땡긴다는 걸 정당화됐기 때문에 땡길 수 있는 거예요. 목표 주가와 괴리가 10% 이내로 붙잖아요. 내게 아니라고 버리세요. 욕심이 내지 말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모두 그렇고 뭘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 30만 원이야. 나중에 또 올리겠지. 누가 40만 원 부르는데 진짜 29만 원 갔다. 28만 5천 원 했다. 그때 살 거예요, 팔 거예요. 일단 더 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할 때 안전 마진이랑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애널리스트가 급격히 오르잖아요. 그럼 그 전 목표 주가는 안 깬다는 보장이 아니고 마음에 있을 때 하거든. 매달 올리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라는 게 20%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섹터마다 다르고 종목마다 다르긴 해. 그리고 섹터 종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커버하는 풀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2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빨이 간 상태에서 잡는다는 건 욕심이라고. 구리드. 바본가? 여러분만 정보 알고 있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주가 30만 원이면 진짜 그게 맞다 하면 50만 원 붙었으면 50만 원 가만히 갖고 있어요. 5판에 40만 원 갔던지. 근데 50만 원이 진짜 맞느냐? 누가 얘기했는데 50만 원은 내년도 이 삼성전자 한 480조 나오고 진짜 나오고 그리고 480조 나오고 PER 10배 주면은 50만 원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10배 주면 6배, 8배에서 10배로 빙척할 것이냐, 이익이 480조 나올 것이냐, 600조 나올 것이냐, 곱하기 10배에서 50만 원 하면은 곱하기 0.8에서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야지. 지금 반값인데. 근데 스스로 그걸 민자 이거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계산 생각 못하면 물어보고 그렇게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들어가는데 안 한다는 건 운에 맡긴 것 뿐입니다. 남이 사니까 나도 사서 편하다는 것 뿐이죠. 남이 나갈 때 같이 빨리 못 나가죠. 틀렸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안 해본 사람 다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서 대충 운에 맡기고 나중에 내려가면 내가 못 팔았으면 남 욕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가 결정 못 내놓고 남 욕하고. 여러분 대부분 안 그래. 근데 몇 명에 20명 한 명인데 20명 한 명 때 여러분들 혼나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 컨트롤만 하면은 웬만한 대세가 4천, 5천, 6천 할 때 대세 장이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흔들었잖아요. 그러면 먹어요. 남도 30% 먹을 때 21% 먹을지 모르지만 남도 30% 먹을 때 9% 먹고 이러진 않는다고. 네, 네. 그 원칙을 지키면.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지키고 원칙이 없느냐. 원칙 없어도 괜찮아요. 원칙이 없는데 돈을 자기가 잘 벌어. 그럼 하세요. 원칙 없어도 내가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원칙이 없거나 있는지 까먹었는데 잘 돈을 못 벌어. 그 원칙을 만들어요. 그거 안 하면은 3년, 5년, 10년 투자할 때 멘탈 힘들어.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하면 필요 없어. 이거 왜 들어? 안 들을 거야. 자기가 하면 돼. 근데 안 되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칙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예의 없는 원칙은 없으니까 100%는 안 지키더라도 한 8, 90%는 지켜야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저희 또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또 레템비 모실게요. 다 못 읽었어. 바빠갖고. 레템비, 네, 레템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고 또 스터디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